자, 월간 뉴스레터 열어보도록 하죠.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얼굴이 오늘 어제 뭐 드셨어요? 저는 20년째 부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20년 부은 전에는 건지 살찐 건지 괜찮아요? 모르겠는데 20년 전에는 10대 때는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아. 뭐 믿거나 말거나 그때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아니, 그때 약간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부을 틈을 주지 않았던 맞아요. 것 같아요. 아유. 아니, 그나저나 오늘 색깔이 딱 그 뉴욕 시장 상승 색깔이네요. 제가 요거 살 때 그 생각으로 아, 상승 색깔. 우리 네. 그런 그 색깔. 생각으로 샀어요. 그 생각으로. 저도 약간 형광 색깔 그 니트 하나 있다. 날 잡고 이제 한번 입고 나와야죠. 시장 좀 안 좋을 때 그거는 시장 좀 안 좋을 때 네. 내가 한번 부스팅 역할을 해봐야겠다. 인간 상승 지표가 한번 돼봐야겠다 싶을 때 그때 이제 메이크업은 아마 약간 슈렉으로 같이 초록 색깔로 위키드 진짜 제발 좀 위키드로. 올라라 이러한 이제 마음으로는 한번 도전해 볼 한번 법도 도전 한데요. 안 좋을 때 시장 안 네, 좋을 때. 여러분들의 행복만 위해서라면 제가 뭐 슈렉이 되든 위키드가 되든 뭐라도 한번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금요일장 괜찮았죠? 네, 어제 아니죠. 금요일 시장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먼저 맵을 한번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1.18% 상승했고요. 나스닥 1.3%, 1.03%, S&P 500 1.09%, 러셀 2000 지수가 0.94%.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장 초반부터 중반까지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전체적으로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난 금요일 같은 날 물론 많은 빅테크들도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그 외에 중소형 작은 기업들 특히나 크게 조정을 줬던 기업들도 크게 올라가는, 특히나 뭐 우리가 최근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뭐 테마 또는 밈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가장 이제 선두에 있는 테마주가 이제 양자 컴퓨팅이잖아요. 네. 근데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뒤에서 제가 차트를 좀 준비하긴 했지만은 자, 최근에 엄청난 변동성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뭐 이게 일부의 조정이다. 뭐 우리가 뭐 텐베거를 가기 전에 잠깐 뭐 쉬어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 안에 이제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자, 뒤에 가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좀 빠졌습니다. 테슬라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메타가 또 1.7%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엔비디아가 3% 상승했고요. 애플 1.88% 상승했고, 뭐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빅테크들은 뭐 테슬라, 메타 빼고는 나머지 좋은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기업들도 다 좋았습니다. 물론 FMC가 있었던 그날 크게 조정을 준 다음에 사실상 뭐 아직까지 뭐 여전히 회복이 안 되는 그러한 기업들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시장 자체가 완전히 다시 조금은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FMC 자체가 일부 좀 단기적으로 변동이 좀 있고 나서는 다시 좀 제자리에 돌아오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일단 뭐 우리가 너무나도 급격하게 폭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아직 뭐 다시 손이 안 나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좀 있으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맵은 이러한 상황이고, ETF도 한번 볼게요. ETF도 보게 되면 비트코인은 조금 쉬어갔습니다. 예, 비트코인 좀 쉬어갔고, 뭐 전반적으로 반도체 기업들 뭐 좋은 흐름을 보였고, 뭐 그 외에는 그렇게 크게 와닿는 그런 ETF는 좀 없었다. 뭐 지난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P 500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한 달 한번 볼까요? 한 달 보게 되면 제가 오늘 뭐 뒤에 준비한 것도 내용 중에 하나긴 한데, 엔비디아는 지난 한 달간 마이너스 7.67% 하락을 했는데 반면에 애플이 11%가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엔비디아가 미국에서 시총 1위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애플이 압도적으로 다시 1위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조용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애플인데, 뭐 차트 제가 뒤에서 준비하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오게 되면 조용히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애플이 조만간 4조 달러 시총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애플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늘 애플 걱정은 했죠. 연예인 걱정이었다. 네. 뭐 중국 수요가 둔화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사상 최고치를 뭐래? 찍고 이런 느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 애플이야. 그러니까요. 네. 자, 하여튼 뭐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같이 뭐 체크하면서 저희 자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한번 뉴스레터 네. 헤드라인부터 열어보. 오늘은 또 오랜만에 바이든 얼굴이 보이네요. 네, 오늘 뭐 월간 뉴스레터 제가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준비하긴 했는데 뉴스 쪽에 바이든이 일단 임시 예산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셧다운 위기가 일부 종결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이야기 안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지금 현재 여러 이제 뭐 공화당에서 좀 돌아서는 뭐 배신자표가 있었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배신자. 예 그것을 이제 잡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국회에서 퇴출시키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자 그 부분 때문에 네. 제가 뒤에 가서 여러 가지 지금 밈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의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나타낸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상황인지 제가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핵심 헤드라인을 보시게 되면 요동치는 밈 주식 있기 때문에 그 밈 주식에 관련돼서도 뭐 일부 몇 개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현재 미국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실세. 근데 비선 실세가 실세. 대통령이 힘을 부리는데 그 안에서 오른팔 역할을 일론 머스크가 한다 하면은 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약간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의 위치가 바뀐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꼭두가 실화인 거죠. 그렇죠. 트럼프는 네. 그러한 일론 머스크가 밈- 시키는 대로. 밈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이제 지금 최근에 주말 동안에 밈이 엄청나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 밈을 뒤에 가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글로벌 스트리밍 구독자가 2029년에는 20억 명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독을 하는 이제 구독료를 내는 이 계좌가 아니죠. 뭐라 해야 되죠? 아이디 기억이 안 나. 계정. 계정. 잠 깨세요. 제가 레드썬. 요즘에 단기 기억 상실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슈퍼브레인 알파. 슈퍼브레인 알파? 알겠습니다. 왜 안 드셨어요? 네. 자, 그래서 2029년에는 20억 개의 계정, 제가 뭐 20억 명이라 쓰긴 했는데, 네. 이렇게 많은 이제 스트리밍 구독자들이 늘어날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 뒤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데일리 여는 총재가 2025년 편안하다. 뭐 이런 표현을 좀 했습니다. 네. comfortable이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 Comfortable. 왜 편안하다라고 얘기했는지 뒤에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난 금요일 날 노보노디스크가 폭락을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폭락을 했는데 아마 지금 비만 치료제 특히나 노보노디스크에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깜짝 놀란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 부분도 제가 뒤에 가서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금리 유가 보시게 되면 PC 발표 후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일부 시장 예상치를 그래도 부합하고 인플레이션 괜찮네. 자,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가 같은 경우에도 WTI 기준으로 69.58달러. 자, 연준의 금리 인하, 그리고 중국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유가도 일부 좀 변동성을 주긴 했는데 지금 최근에 사실 뭐 감산의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수요에 대한 둔화다 아니다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뭐 공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유가가 크게 안 오르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사실상. 사우디아라비아나 여러 이제 중동에서는 지금 감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자체가 원유를 엄청나게 생산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는 그런 유가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2025년은 또 중국의 부양책 이에 따른 또 유가가 크게 변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도 같이 좀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별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이렇게 세 개의 미국 대형 은행인데 젤이라는 결제 네트워크 사기 문제를 두고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젤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과거에 여러 뭐 사기에 관련해서 이제 연관이 되고 예, 여러 뭐 정말 사기꾼들이 이 안에서 과거 수십만 명인데 거의 이 세 개의 은행을 합치면 한 100만 명 정도가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이제 수치인데 이 젤을 이용했던 많은 고객이 7년 전에 출시된 이후로 약 8억 7천만 달러 이상을 잃었다라는 이런 부분을 두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물론 이 소송의 내용이나 아니면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러한 소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워낙 시장이 좀 견고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은행주들도 주가가 전체적으로 약 한 2%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 소송이 나중에 어떤 이제 흐름을 보일지는 우리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암호화폐 관련 주식인데요. 네. 자, 이 비트코인의 최근 변동성에 관련 주식들이 일부 혼조세를 좀 보였다. 뭐
반등했던 부분을 다시 또 되돌리기도 하고 빠졌던 부분을 다시 또 올리기도 하다 보니까 자, 일부 변동성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이 발표가 나왔습니다. 예, 3상 이제 실험에서 발표가 나왔는데 물론 3상이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아직 진행 중이긴 한데 일부 나온 그 결과 데이터를 좀 보게 되면 체중 감량에 대해서 주가가 약 한 18%대 폭락을 했습니다. 아이고. 자, 근데 이 체중 감량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나도 좀 높다 보니까 예, 일부 조금 예를 들어서 체중 감량 자체가 내가 생각했을 때는 25% 정도 체중 감량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노보노디스크에서 제시한 게 22.7%가 체중 감량이 됐다 그래서 주가가 18% 폭락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사수혜로 인해서 일라이릴리 또는 뭐 덱스컴, 당뇨병 이제 치료제 그 패치를 만들고 있는 덱스컴이 반대로 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지난 금요일에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이후에 이제 워렌 버핏이 또 매수를 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일부 상승한 기업들이 좀 있었는데, 자, 옥시덴탈을 또 추가 매수를 한 부분이 있었고요. 저 시리우스 XM 라디오 방송국 운영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도 뭐 지난 분기에서도 매수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자, 이번에도 또 일부 추가 매수가 좀 나오게 되면서 12% 시리우스 XM 같은 경우 12% 상승했고요. 옥시덴탈은 또 4%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페덱스 화물 사업을 분할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후에 주가가 소폭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은 이제 카니발이 뭐 다들 아시는 크루즈 기업이죠. 네. 카니발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3분기 호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이미 벌써 많이 나왔던 이야기고 2025년과 26년의 수요가 아주 강할 것이다라고 가이던스를 긍정적으로 내놓게 되면서 주가가 6%대 상승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제가 뭐 데이터 여러 가지 볼 텐데 최근에 그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요 근래 한 5일 동안 엄청난 변동성을 좀 주는 그런 모습을 제가 그려봤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30분 봉이에요. 수기로 30분 한 거예요. 봉. 수기로? 예, 30분 봉인데 이게 12월 16일부터 17일 넘어가는 구간. 그래서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동안에 있었던 이 흐름을 보게 되면 6불에서요. 그 다음 날 이제 종가가 마감될 때까지 13불로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변동성을 주죠. 근데 여기서 또 그다음 이틀 동안에 26불까지 올라가는 어이구. 예,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하루 만에 14불로 떨어져요. 네. 반토막 나는 거예요. 하루 만에. 음. 예, 그리고 다시 또 지난 올라가는 부분 보게 되면 한 30-40%가 또 다시 올라갔다가 와. 일부 조정을 주는. 그러니까 지금 5일 동안에 이러한 변동성을 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물론 지금 퀀터 컴퓨팅뿐만 아니라 많은 양자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 5일 동안 또는 4일 동안에 저 엄청난 변동성을 주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관심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네요. 많은 이제 댓글창이나 뭐 여러 이제 커뮤니티에 뭐 물어보는 거 보면 양자 컴퓨팅이 이거 지금 제가 투자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장기적으로 투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이런 분들도 정말 많으시고 이게 과거의 여러 테마주나 아니면은 밈 주식이나 이러한 부분이 거의 뭐 저 막 끝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긴 힘들겠지만 정말 이렇게 급등했을 때에 이러한 질문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일부 이렇게 크게 요동을 치는 것은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매물도 분명히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민하게 우리가 바라보셔야 된다. 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게 결국에는 이런 테마주들이나 밈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결국은 회귀하잖아요. 예, 이게 정말 실적에 숫자가 찍힐 것인가? 나를 봤을 때는 저는 아직은 너무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민하게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네. 너무나도 과하게 포트폴리오를 또 여기다가 쏠리면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근데 지금 이게 양자 컴퓨팅뿐만 아닙니다. 최근에 음성, 소리, 자연어 인공지능 기술 관련된 소프트 기업 사운드하운드 같은 사운드하운드 AI라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 기업도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 자, 이러한 기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11월 초에는 뭐 5불, 예, 뭐 $5, 뭐 $6 사이에 있었던 그 이제 주가가
최근에 뭐 24달러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4배가 단기적으로 2달 만에 그냥 올라가는 거죠, 한마디로.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제 AI 관련된 이야기들 또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해서 쏠림 현상이 분명히 최근에 자극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 안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사운드하운드 AI 같은 경우는 매출이나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이제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는 뭐 지난 N분이? 이제 최근에 제가 이거 갖고 나온 이유가 요즘 따라 뭐 200% 300% 올라가는 그러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좀 3일 동안 30배나 올랐다고 주가가? 3일 동안 30배 올랐어요. 근데 이러한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상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나온 겁니다, 오늘 사실. 조심해야 이 된다고 기업이 알려드리는... 어떤 기업인지 좀 몰라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조심하세요라고 알려드렸는데 이거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이러실 것 같은 이런 느낌인데. 실체가 없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고, 물론 네. 뭐 이제 뉴스 같은 경우는 뉴스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이게 실체지 뭐가 실체냐 이러면서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N분이라는 기업, 저는 뭐 무슨 기업인지도 몰라요. 브라질 기업인데 일단 뭐 클라우드 기반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다. 저도 보니까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뭐 3일 동안 30배 가기도 하고. 자,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우후죽순 일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장들이 좀 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은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이제 그 변동성을 주게 되면 정말 하루 만에 뭐 15배씩 하고 막 그래요. 예, 이틀 만에 뭐 20배씩 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한 시장에 여러 어떤 변동성이 크게 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대해서 다들 고마워하고 계시네요. 사운드하운드 얘기하면서 저한테 용돈 가져다 준 회사다. 고마운 누가요? 회사. 네, 고마운 회사다. 이 투자,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미 보여드리는 거는 이게 늦은 거예요, 사실상. 이미 기민하신 분들은 네. 벌써 거기서 뭘 하고 계셨어.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민 주식에 대한 후유증. 이게 예, 어떤 이건 표현이에요? 제가 뭐 재미로 그냥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민 주식에 대한 후유증인데, 뭐 왼쪽은 일반 사람들이 보는 풍경이고, 그냥 산, 예, 설산, 그렇죠. 바위가 최근에 이제 우리 천하제일 단타 대회를 하고 계신 분들 오른쪽을 이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쌍봉. 저거 지금 쌍고점, 예, 더블탑 하게 되면서 저항선을 맞고 내려왔구만. 이렇게 우리가 아니, 근데 지략적으로 주식하면은 뭐든 다 주식으로 연관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예전에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뭐 누구랑 너 사귀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굴 매수했니? 매수? 그러니까 모든 표현이 다 주식적으로 그렇죠. 표현이 되는 거죠. 그 친구의 밸류에이션은 어때? 뭐 펀더멘털은 튼튼해? 괜찮네요. 근데 자, 뭐 어떻게 고평가되지는 않았어? 그러니까요. 야, 영업이 괜찮니? 그분? 실질적으로 따져봐야 돼. 그렇죠. 턴어라운드야? 뭐 이러면서. 지출이 너무 많네.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후유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고 나서 이거 고점 맞고 또 떨어졌구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나온 거 제가 몇 가지만 가지고 나왔어요. 30분 일할 때의 표정. 예, 그리고 8시간 차트 볼 때 표정. 행복한 거죠. 완전히 저거? 다른 거죠. 예, 이런 모습. 자,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주식의 홀딩. 하지만 현실은 이렇다. 폭탄이 터지고 난리가 네, 나죠. 거미가 위에서 갑자기 내려와서 폭락을 하고 이러한 것들인데, 네. 자, 그만큼 이제 최근에 여러 이제 밈 주식에 관련돼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자, 이러한 밈적인 화면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과 1월의 실적 발표 기업들을 보게 되면 사실상 이제 이번 주부터 1월 3일까지는 실적 발표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실적 발표 없는 상황이고 이제 산타 랠리만 즐기시면 된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1월 이제 7일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일부 기업들이 하나 둘씩 또 실적 발표하기 때문에 뭐 지금 1월 15일부터가 뭐 시티, 뭐 웰스파고 이러한 JP모건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 금융주를 시작으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 또 새해 2025년 때 이상해요. 벌써 전 2024도 지금 어색하거든요, 아니, 사실. 저는 제 마음은 2004년에 있어요. 대학생 때. 근데 벌써 20년이 흘렀고 이제 막 수능 언제 봤어 이러면은 네. 20년 넘었네. 너무 그게 그러니까, 놀라운 맞아요. 거예요. 초등학교 이런데 30년 전. 그만해야 돼. 여기 더 하면 이제 은퇴해야 여러분도 될 수도 그러시죠. 있어요. 예, 너무 그만하셔야 이상해요. 됩니다. 자, 예. 어쨌든 근데 보면은 실적 발표도 미국은
미국 뭐 한국도 그러겠지만 3분기 실적 내내 얘기를 해드리다 보면은 어쩌다 보니까 또 4분기 실적 발표할 때가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3분기 내내 실적 발표하다가 하다 보면 FOMC 뭐 이런 거 있고 뭐가 하나 있고 그다가 그 끝나면 와. 뭐 썰틴 F 야 누가 샀냐 보다 보면 갑자기 또 실적 발표하고 그러니까요.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인생이 쳇바퀴 돌아가듯 예. 계속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 내용 하나 또 네, 준비하셨잖아요. 카니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죠. 카니발만 보실 텐데요. 사실 이제 실적이 너무너무 괜찮았습니다. 음. 예상치가요. 지금 EPS 같은 게 0.07이었는데 예상치가 0.14. 그러니까 두 배 이상, 두 배 정도 이제 비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네. 자 매출 같은 경우도 5.91 빌리언 달러인데 5.94 빌리언 달러. 자 이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너무나도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근데 사실 카니발의 실적은 이전부터 뭐 너무나도 수요가 많아진다. 여러 이제 많은 여행객들이 크루즈 이용을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가이던스가 지금 노란불이 좀 들어오긴 했으나 2025년도 2025년이지만 2026년까지도 우리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네. 이미 뭐 예약하는 그러한 일부 이 예약률 자체가 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다 크루즈 보니까 여행이. 예, 많이 좀 기대가 뭐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최근에 사실 소비가 크게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뭐 지금 크루즈에서도 여행에 관련해서도 일부 뭐 좋은 뉴스가 좀 나왔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카니발도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해야 돼요. 지금 시청자분이 저는 서당 다녔대요, 서당. 저 서당 다녔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아. 회초리 맞고 그 진짜요? 붓글씨하고 예. 저도 이제 먹으로 이렇게 갈면서 저도 붓글씨 배웠는데 서당까지, 그러니까 서당 보통 보내는 친구들이 주위가 산만한 아이들 있죠. 주위가 산만한 아이들은 이제 동네에도 서당이 하나씩 있었잖아요. 예, 맞아, 서당. 예, 그런데 이제 저는 보내서 거기 다녔었어요. 하늘천 따지의 목적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 있는 거를 하기 위해서. 맞아요. 저 입학때는 국민학교였어요. 저도. 졸업때가 초등학교였고. 저도 예, 같은 그쵸. 세대죠, 뭐 저희. 예. 여러분, 우리 추억은 방울방울 언제 연말 한번 맞이해서 해보는 시간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추억은 방울방울. 누가 더 나이가 많나. 자, 이어서는 오늘의 데이터, 미 증시의 지수별 움직임 데이터 가지고 오셨네요. 네, 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최근에 뭐 지수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다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난 우리가 이제 올해 들어서 어느 정도 올랐는가 또는 12월 달에 들어서 얼마나 올랐는가 얼마나 떨어졌는가 그 부분을 한번 보실 텐데요.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30.4% 상승했습니다. 예, 올해 들어서 엄청난 상승을 한 거죠. 자, S&P 500 24.3%. 네.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자, 그리고 뭐 러셀 1000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1000개니까 상위 1000개 기업이겠죠. 자, 34.9%. 뭐 물론 이 안에는 S&P 500의 그 상위 우리 빅테크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큰 폭의 어떤 상승률을 좀 보여줬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번 달 이제 노란색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달에 그 흐름을 보게 되면 FMC 전부터 해서 FMC 이후로 사실상 러셀 2000 지수들이 크게 조정을 줬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경기에 좀 민감한 기업들이 사실상 그 금리 인하 정책에 따라서 횟수의 변화에 따라서 크게 좀 변동성을 주는 그러한 시장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상대적으로 나스닥은 또 1.8%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12월은 끝까지 우리가 가봐야겠지만 아직 뭐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이러한 흐름을 일부 보이고 있어서 여전히 강한 빅테크 위주로 조금은 다시 주가의 회복을 좀 보이지 않고 있나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S&P 500의 섹터별 흐름을 보시게 되면 여전히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테크 그리고 임의 소비재 네. 이러한 이제 섹터가 이번 12월에 유일하게 요 세 개의 섹터만 또 올라갔습니다. 와. 나머지들은 다 이번 12월 달 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강한 놈이 강하구나. 네, 빅테크들이 강하구나.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애플 이야기입니다. 네, 애플 시총 뭐 곧 4조 달러 달성 아니냐. 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3,919 빌리언 달러. 이 연말에 또 쇼핑 시즌에 이거 애플 아이폰, 저 요새 약간 애플 아이패드를 너무 사고 싶어요. 왜요? 그냥 뭔가 큰 걸로 보고 싶고 자꾸 잘 안 보여. 왜? 아니 요새 유튜브 보면은 네. 저는 이제 화면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네. 자막이 왜 이렇게 작아요? 네, 큰일 났네. 아니 잘 안 참. 보여. 여러분 자막 좀 크게 해주세요. 자, 우리 뭐 나중에 저희 삼포 TV에 광고
뭐 돋보기나 보청기 이런 것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애플 아이패드를 사고 싶은데 네. 이제 연말 또 지나가고 하면 조금 싸지잖아요. 제품들이. 그래서 수요가 또 제품에 대한 판매 수요가 늘지 않을까. 아 근데 오히려 태블릿 구매 PC를 수요가. 사실 거면 진짜 지금 사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요? 12월 달에 지금 오히려 가격이 좀 저렴할 그러니까요. 때잖아요. 12월 그리고 내년 1월 내년 이렇게 이제 1월까지. 연말 연초 되면 네. 싸지니까. 맞아요. 사보도록 지금이 하겠습니다. 싸지지 않을까. 애플 자, 아이패드. 그래서 네. 자, 애플은 찐 애플이다. 여돈 앵커님이 애플을 뭐 태블릿 PC를 사시면 네. 아마 3% 올라가지 않을까? 자, 그러면 4조 달러가 이제 또 달성이 되는 시총으로 보게 되면 얼마예요? 이게 지금 한 5천조 원이 넘는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뭐 그러한 4조 달러. 시총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와 애플의 시총 차이는 지금 약 한 519빌리언 달러 정도. 네. 꽤 차이가 많이 났죠. 사실 최근에 엔비디아가 좀 쉬어가고 일부 조정을 주는 국면을 주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상반되게 좀 나타났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애플 주가 흐름은 앞서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뭐 지난 사실 뭐 12월 달에 FOMC를 다시 우리가 보게 되면 제가 뭐 점도표를 보여드리고 여러 가지 금리 정책에 대해서 이제 연준에서 보고 있는 금리 전망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게 좀 쉽게 보시라고 왜 이렇게 요동을 쳤는가라고 봤을 때 요 남색이 사실상 9월에 예상을 했던 금리의 방향이었고 요 주황색이죠. 주황색이 요번에 12월에 나타내는 금리의 방향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예,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고금리가 좀 너무 천천히 내려가는 거 아닌가? 인플레이션 너무 끈적한 거 아닌가? 이런 차이 때문에 FOMC에서 크게 요동을 쳤던 부분이고 네. 마찬가지로 2%의 물가 상승률에서 지금 다시 또 튀어오르는 잘 내려오지 않고 있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네. 금리를 조금은 더 동결을 해야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일부 좀 요동을 쳤지만 방향은 지속적으로 좀 2%대 가고 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를 크게 뭐 지난 금요일에 요동치지 않았던 다시 또 반등을 줬던 그런 요인이 아니었나. 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너 왼쪽 너무 웃기잖아요, 이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보면 너무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 예, 사실 지금 약간 AI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림이나 사진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커뮤니티나 뭐 X나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뭐 정말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방금 제가 앞서서 우리 맨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예산안에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트럼프보다 오히려 일론 머스크가 지금 국회를 좌지우지하려 하는 많은 발언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에 따라서 이러한 밈 확산이 이게 결국엔 트럼프가 대통령 맞아? 오히려 일론 머스크가 지금 대통령 같은데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금 밈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또 뭐 이런 밈도 많이 있어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뒤에 있고 가정부로서 지금 트럼프가 뭐 이런 모습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무릎 꿇고 있는 트럼프. 자, 이건 이제 그림입니다. 그림인데 일론 머스크랑 이제 JD 벤스 부통령이죠. 네. 둘이서 이제 앞에서 타면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야, 너무 귀엽지 않냐? So cute. 자기가 지금 운전대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나 봐. 저 장난감 아기들이 뒤에서 운전대 잡고 노는 거 노는 장난감 거잖아요. 같은 그러니까 거죠. 자기네들이 운전은 자기가 하고 있는데 뒤에서 트럼프가 운전을 하고 열심히 운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운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나 봐. 이러한 약간의 풍자하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테슬라 CEO의 일론 머스크죠. 공화당을 이끌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트럼프가 아니라 머스크다. 이렇게 주장을 민주당 측에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대통령 머스크 밈이 사실 여러 민주당 정치인이 지금 예산안 협상에서 영향을 미쳤다라고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퍼지기 시작했는데 힐러리 클린턴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의 명령을 받고 있다. 공화당이. 자, 일론 머스크는 초기 협상 단계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혹시나 이런 초기 협상 예산안 협상 단계에서 공화당 의원이 찬성하는 의원이 있다면 국회에서 퇴출시키겠다. 이렇게 협박을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규제 관련해서는 그 예산안에 좀 제외가 됐어요. 근데 이 제외된 부분을 보게 돼서도 일론 머스크의 중국 공장에 관련돼서 특히나 테슬라 공장, 상해 공장이나 여러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에서 일론 머스크가 요청함에 따라 지금 중국 규제 관련이 일부 지금 빠져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이러한
정치권에서 일부 루머가 확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러한 밈들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 따라서 사실 일론 머스크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X에다가 이거를 약간 자랑하듯이 근데 좀 저런 나왔습니다. 거 올려도 돼요? 아직 정권 모르겠어요. 들어선 저도 것도 정말 아닌데. 모르겠는데 민주당의 예산안이 1,500페이지 정도 왼쪽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겁니다. 예산안이 이 정도 이제 검토해야 될 예산안이고 뭐 이 안에 여러 가지 예산안이 있는데 물론 이 안에 임기가 지금 한 달밖에 남아 있지 않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무슨 예산이 그렇게 필요해서 이렇게 1,500페이지까지 내놓으면서 예산안을 하느냐. 이 안에 정말 쓸데없는 예산안이 많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근데 본인이 예산안 다이어트를 해라라는 이제 그런 어떤 명령을 받아서 본인이 줄여버린 예산안이 오른쪽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116페이지로 줄여버렸다는 것을 네. 일론 머스크가 본인 X에다가 올리게 되면서 민주당에서도 많은 질타가 좀 있는 상황이고 뭐 국회 셧다운 우리 뭐 신경 안 써. 할 거면 해. 이런 식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이든은 일부 임시 예산안에다가 서명은 했다. 그래서 국회 셧다운은 일부 모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앞으로 정치권도 미국도 마찬가지로 크게 좀 요동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자, 하여튼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미국 증시를 보시는 분들은 네.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는 자, 그리고 이제 글로벌 스트리밍 구독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최근에 사실 이제 오징어 게임 2가 곧 개봉이 되잖아요. 저 그래서 그 네이버 멤버십이 있거든요. 예. 그게 고를 수가 있게 됐잖아요. 이제는 티빙이라는 서비스와 이제 넷플릭스가 추가됐어요. 제가 진짜 넷플릭스 끊은 지 한 3년 된 것 같은데 예. 넷플릭스로 옮겨 탔습니다.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네이버 그 멤버십을 하면은 뭐 티빙이나 이런 서비스를 같이 껴서 줘요. 그동안은 이제 티빙을 계속 썼는데 이번에 넷플릭스가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광고 요금제를 이제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아. 제가 오징어 게임 1도 안 봤는데 예. 2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빨리 보고 봐야 싶어서 26일이잖아요. 그게. 네. 그래서 넷플릭스로 갈아탔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2가 너무 기대가 되면은 약간 좀 졸작이 되거나 좀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보통 그렇게 되죠. 근데 막 보통. 스튜디오만 1,000억 들여가지고 지었다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좀 그러니까 이걸 일부 저도 다 모르겠는데 네. 뭐 너무나도 잘 나왔다,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병헌 씨도 좀 깨알같이 나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떠신지 좀 의견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스트리밍 구독자가 이렇게 늘어나면 어떤 게 변하는 걸까요? 일단 뭐 사실상 이거는 지금의 어떤 스트리밍 OTT 시장 자체가 더 견고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야 지금 보게 되면 볼 사람은 다 보고 있지 않아? 약간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이미 선진국에서 포화 상태가 아니겠어? 이렇게 되면서 과거 뭐 디즈니 플러스 나왔을 때 이게 정해진 파이에서 나눠 먹기식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 전문가분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OTT 시장에 대해서 크게 홍보가 안 된 지역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광고를 이제 도입하게 되면 일부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가 이제 구독료를 내시는 분들은 광고를 좀 보면서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보신다는 거죠. 결국에. 자, 그런 것들이 앞으로 시장 성장성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이번에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나왔어요. 이 광고 요금이 도입이 되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의 성장 기회를 오히려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많은 구독자 유입이 더 일어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2029년까지는 구독자 수가 20억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전체적인 OTT 시장을 보게 되면 약 18억 명 정도를 지금 구독을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인 건 다 모든 OTT 플랫폼을 봤을 때 자, 수익 창출 측면에서는 사실상 인상적인 속도로 아마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수익 자체가 에서 18억 명에서 20억 명으로 2억 명 늘어나는 거지만 구독자 성장률 자체에 대한 그 수익은 아마 3배에 달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게 아마 광고가 들어가게 되면서 그러한 어떤 방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광고를 좀 통합하기 시작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서비스, 그러니까 영업이익 흐름이나 매출에 대해서보다 한 매출 같은 경우에 한 220억 달러가 추가 수익이 증가 예상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러한 상황 자체는 기존에 있었던 레거시 방송이나 이런 것들 다 죽이고 네. OTT로 넘어오게 되면서 컨텐츠적으로 아예 압도적인 어떤 방향성을 보이게 되면 방금 여돈 앵커님도 방금 저 이번에 넷플릭스로 들어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상당히 많아질 거라는 거고 이러한 부분은 아시아 지역에서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어서는 자 그리고 요것도 있는데요. 네. 넷플릭스가요 2029년까지 14.4% 점유율에서 29%로 늘릴 것으로 이 전문가들은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덜 포화된 지역에서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넷플릭스가 아주 독보적인 그러한 어떤 점유율을 차지할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된다. 결국에는 이 고유한 문화적 선호도 그리고 콘텐츠 전략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국엔 이제 콘텐츠란 얘기고 사실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넷플릭스에 많이 좀 쏠린 것 같아요. 디즈니 플러스나 이런 부분 보게 되면 콘텐츠 콘텐츠가 자체가. 좀 한계가 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이렇게 뭐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어서는 2025년에 대해서 샌프란시스코 여는 총재가 왜 편안하다고 했을까요? 편안하다 했는데 이게 약간의 좀 반호법일 수도 있는데 이 데일리 여는 총재는 오히려 지금의 인플레이션 수치나 이런 거 봤을 때 2번 금리 인하하는 것도 오히려 나는 마음이 편하다. 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의 어떤 소비자 지출 성장이 훨씬 더 강한 상황. 이렇게 강한데 우리가 금리 인하를 왜 해야 돼라는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자, 그리고 이제 중립금리에 대해서 많은 이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에 의하면, 이번 인터뷰를 했을 때는. 하지만 뭐 팬데믹 기간에 비해서는 지금 불확실성의 수준 자체가 정상으로 이제 돌아온 상황이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는 울퉁불퉁하고 범피하다, 원래.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일부, 앞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데이터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내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수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좀 예상한다. 그러니까 지금 뭐 2번이라고도 이야기 나왔지만 데이터에 따라서 이것도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다. 자, 하지만 지금 2025년에 2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나는 그냥 매우 만족한다. 이 정도면 그래도 난 만족한다고 본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2번밖에 안 했는데 뭐가 안정적인 거야? 이게 4번이어야 되는데 왜 2번에 대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생각하냐? 이게 아니라 지금 상황은 금리 인하가 오히려 더 적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2번 인상을 한 거에 대해서는 나는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내년에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너무나도 크게 기대를 하지 말아라. 네. 이러한 우리가 하나의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이렇게 사실상 시장에서 이러한 기대감을 좀 줘야 일부 금리 동결이 나왔을 경우에 그래도 그런 어떤 변동성이 조금은 좀 덜해지지 않을까. 그쵸. 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같이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지금 시간이 조금 네. 노보노디스크인데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거 그냥 그대로 지금 노보노디스크가 지금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크게 빠졌어요. 엄청나게. 많이 빠졌네요. 예, 삼상 실험에 대해서 실망인가라고 이야기 나왔는데, 저는 너무 좀 까다롭게 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 빨간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임상 3상 시험에서 68주가 지났습니다. 근데 카그리세마라는 이러한 약물을 복용한 환자들의 체중 감소율이 22.7%인데 이게 기대치가 25%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25%인데 22.7%밖에 체중 감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16% 폭락을 한 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일부 너무나도 좀 약간 기대치가 너무나도 좀 너무 뭐랄까요? 높았다. 너무 예민하게 군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예민하다. 네, 너무 예민하다. 자, 근데 이제 임상 3상인데 두 번째 임상 시험 자체가 3상 안에서 네. 자, 이 부분은 2025년 상반기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자, 그 부분까지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박종훈 팀장과 함께 월가 뉴스레터 열어봤고요. 팀장님, 바나나, 라떼, 초코 중에서 뭐 좋아하세요? 초코. 초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단백질 1kg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예요? 한 1,500만 원 정도 된대요. 1kg에 1,500만 원이요? 그러니까 뭐 1kg 사는데 1,500만 원이 아니고 우리가 근육,
근육을 키우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근손실이 자연스럽게 발생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운동한다고 근육이 바로 붙는 게 아니라 운동하고 나서 단백질 항상 섭취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우리 그렇다고 뭐 매번 고기 먹고 계란 먹고 우유 먹고 이렇게 다 챙겨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주 쉽게 여러분 챙겨 드실 수 있도록 lem노시 프로틴 드링크를 3% 핫딜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5가지 다양한 맛이 있고요. 저는 라떼네 마리아 라떼 맛을 좀 선호하는데 우리 박 팀장님은 초코 맛을 선호한다고 했으니까 초코 맛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물이에요. 네. 1,500만 원 드리는 거예요. 아, 고맙습니다. 1,500만 원짜리 프로틴. 자, 그러면 프로틴 드시고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